2차 부등식 마지막입니다. 총 2개 파트입니다. 크게. 마지막 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갑니다. 2차 방정식에 뭐에 부호라고 돼 있니? 자, 필기 좀 하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뭐라고 돼 있어? 부호. 아주 근본적인 거. 허근이면 부호가 있어, 없어? 허근이면 부호가 없어. 그래서 실근에 뭘 확인한다? 부호. 크게 세 가지. 그 안에 디테일하게 다시 세 가지야. 첫째, 잘 봐. 얘들아, 외우지 마. 이건 생각할 수 있어. 두 실근이 양수야. 무슨 수? 양수야. 단 이 얘기는 할게. 뭐뭐뭐를 따지는지는 적어도 기억하자.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 첫째 기억해. 판별식을 봅니다. 뭘 본다고? 판별식. 물어볼게 너희한테. 실근이라 그랬지.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아. 내가 서로 다른이란 말 안 썼어. 그러니까 D는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아. 실수니까. 둘째, 두 실근이 뭐라고? 양수. 뭘 따지냐? 근과 계수관계의 합과 곱을 따져. 합! 당연히 0보다 뭐 하겠니? 푸지 양수니까. 곱! 당연히 0보다 뭐 하겠니? 끝! 이 세 가지를 따진다는 건 기억해.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외울 필요 없어. 당연한 거라서. 이해가지 지금? 다시 말해.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뭐가 나온다면? 부호가 나온다면 판별식, 근과 계수관계의 합, 근과 계수관계의 곱을 따지는구나는 기억해줘. 그 작동 원리는 외우지 않아도 돼. 괜찮지?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실근이 모두 음수야. 두 실근이 모두 뭐라고? 음수. 몇 가지 따진다 그랬어? 세 가지. 봐. 판별식. 당연하지 않아? 0보다 어떨까? 그거나 같습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은근히 실수해. 얘들아, 외우지 마. 합 0보다 뭐 하겠니? 당연히 작지. 곱 0보다 뭐 하겠니? 그치? 곱하면 양수지. 고민할 게 없다고. 세 가지가 뭔지만 기억하면 되지 결론은 그러면 고민할 게 없다고. 세 번째, 두 실근이 양, 두 실근이 마지막은 뭘 것 같아?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때 잘 봐. 물어보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을까? 그냥 크달까? 당연히 크다지. 같을 순 없잖아. 다르지. 이건 같을 수 없지. 그래서 잘 봐. 안 쓸 거야. 왜 안 써요? 너무 당연한 건 안 써. 두 번째, 합은 양일까 음일까? 모르지. 그치? 왜 절대적인 크기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뭐만 알 수 있어? 이럴 땐 곱만 따져. 그렇지. 0보다 작아. 이때 곱만 따져. 좀 특이하죠? 이땐 곱만 따져. 왜 곱만 따져? 판별식은 당연해서 안 써. 합은 알 수 없어서 안 써. 곱만 따져. 이해가? 단. 이 안에 이제 디테일이 있어. 하나가 양근이고 하나가 뭐라고? 근데 이 안에 디테일로 다시 세 개로 쪼개져. 각각의 절대값을 붙여.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을 붙여. 근데 만약에 양근이 더 크면 얘를 안고 와서 하나가 더 추가돼. 합이 추가돼. 뭐가 추가된다고? 합이 0보다 뭐하가? 이게 그렇지. 곱도 하고 합도 하라는 소리야 이때는. 그러니까 한근의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이해가지? 두 번째, 양근의 절대값보다 음근의 절대값이 커. 그럼 합이 뭐가 될까? 0보다 뭐해? 작겠지, 그치? 세 번째,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아. 그렇지. 얘들아, 요 세 개는 이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하는 거야. 이해가지? 끝.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가요? 다시 말해. 몇 차 방정식? 실근에 뭐가 나오면 부호가 나온다. 몇 가지를 따진다? 세 가지. 뭐야? 판별식, 근과 계수관계의 합, 곱. 이걸 기억하면 돼.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그냥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이해가죠 지금?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대표 문제 하나는 갈게요. 거기서 대표 문제 하나 갈게. 우리가 볼 거는 첫 번째 문제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라고 돼 있어? 음수. 밑줄. 영상이 안 켜져.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음수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 부호에 대한 얘기지? 됐어. 이 세 개 따지라는 거야.
자, 모두 음수야. 지워도 돼요, 이거? 안 볼 쓸 수 있다. 첫째, 물어본다. 판별식은 0보다 어떨까요? 크거나 같아야 돼. 합은 0보다 작아야지. 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 따지는 거라고. 이해 가지 지금? 하나씩 갑시다. 먼저 판별식부터 갈게. 딱 보니까 느낌 와. 짝송식 쓰자. 짝송식. 절반의 제곱이니까 n-1에 뭐가 되고?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얼마니? n 플러스 5지. 얘가 0보다 어떻다고? 는 들어가는 거 절대 잊지 마. 서로 다르란 말이 없어. 정리하면 얘 m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n 그럼 마이너스 몇 n? 3n. 플러스 1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얼마?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n 마이너스 얼마라? 4. n 플러스 얼마?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됐어요 지금? 그럼 m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m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첫 번째 i입니다. 됐어요 지금? 자, 두 번째 i. 두근에 뭘 물어본다? 아, 내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은 거야. 음수를 더해. 그럼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지. 나 근각의 정한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2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에 n-1.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로 나눠 보내면 n-1이 0보다 뭐하니? 커. 그럼 m은 누구보다 크다? 1. 이렇게 떨어져. 세 번째가 세근의 뭐니? 곱이지. 세근의 곱은 a분의 얼마? c.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5. 얘가 0보다 뭐하다? 크다가 돼야 돼. 곱하면 0보다 큰 거야.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 그럼 끝났어. m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5. 그럼 나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지. 3층짜리 집 그리고 겹치는 거 체크하는 거야. 됐어. 이제 그립시다. 1층 순서대로 가자.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색칠했어. 4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1층이야. 자, 2층 가자. 1보다 뭐하다? 크다. 1이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1보다 크다. 3층 그리자. 마이너스 5보다 뭐하다? 크다. 얘가 1층, 2층, 3층에 다 겹쳐야지. 어디가 되니 그럼? 그치. 이런 데는 2층이 없는 거야. 여기가 돼야지. 는이 꼭 잘 보고. 그러니까 m은 몇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 가죠? 지금 뭔가 특별한 거 없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갑시다. 유형 21번 갑시다. 잘 봐, 이제부터. 2차 방정식에 근에 뭐라고 돼 있니? 근의 분리 비추. 근데 근의 분리란 말이 입에 좀 안 하다.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이게 필기해줘. 근의 분리 밑에다 근의 위치 판정이라고 써줘. 근의 무슨 판정? 위치를 판정한다. 물어보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끝에가 는 0일 때 2차 함수랑 어느 축이? x축의 교점의 x좌표야. 근데 그 i의 위치를 얘기해줘. 뭘 얘기해준다? 위치. 뭐 이런 거야. 잘 봐. 예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fx equal 0의 근 그러면 2차 함수랑 어느 축이 만나는 점. 그럼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란 소리지. 근데 만약에 이 두 근의 위치를 얘기해 준다고. 어떤 식으로요?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어. 그럼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위치 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한 근은 0과 어디 사이? 또 한 근은 1과 어디 사이? 이렇게 해준다고. 아니, 말을 거꾸로 할게. 봐봐. 최고차항의 양수인 2차 함수가 있어. 물어본다. 두 근 다 5보다 커? 두 근 다 누구보다 크다? 그럼 5가 어디 있어야 돼? 그치? 여기보다 앞에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 두 근 다 누구보다 커?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 줄 거야. 그럼 기억해. 자, 뭘 가지고 확인하는지는 기억해.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외울 필요 없어. 아까처럼 얘는 세 가지를 따진다. 몇 가지를 따진다고? 필기할게요. 첫 번째 기억해.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따집니다. 뭐에서의? 경계에서의 무슨 값을 따진다? 함수값을 따집니다. 쌤, 이게 뭔 소린가요? 얘들아 봐봐. 요 그림에서 너희가 아는 x좌표 나와 있는 거 누구 있어? 0, 1, 2. 얘는 5. 그런 게 경계야. 그럼 봐봐. 이 함수 보여?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야, 암수야? 0 넣었을 때 함수값. 2 넣었을 때 함수값. 그렇지. 5 넣었을 때 함수값. 그걸 따지란 소리야. 이해가지? 둘째. 꼭 기억해. 축의 방정 수요롭게 판별식을 따진다. 뭘 따진다고? 판별식을 따져. 얘들아 봐봐. 이 문제.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이 두 근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해야 돼? 큰 거야. 두 근이 5보다 크다지? 근데 내가 서로 다르란 말을 썼어, 안 썼어?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세 번째. 잘 봐. 축의 방정식을 본다. 뭘 본다고? 축의 방정식을 본다. 다음 중3 수업 좀 할게. 우리 2차 함수에서 축방 보던 공식 기억나요? 그렇지. 공식 기억나지?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일 때 축방 x는 마이너스 2a분의 얼마다? b야. 그럼 쟤를 누구랑 비교하냐가 중요하거든? 잘 봐. 이 그림 보여? 축방이 여기에 있지. 얘 봐. 축방이 여기에 있지. 확실한 거 있어. 여기 주어질 숫자 누구밖에 없어. 5보다 커자고. 그렇게 따지라고. 단 이때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 내가 1번, 2번, 3번. 1번에 경계수에 뭐라고 돼 있어? 잘 봐. if야, if. 만일 함수값이, 함수값은 거기 있는 거 다 보는 거야. 3개 있으면 3개 다 보고 4개 있으면 4개 다 보고 0보다 작은 아이가 존재할 때가 있어. 0보다 뭐한 아이가 존재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기억해. 2번과 3번은 안 해도 돼. 함수값만 보면 답이야. 다시 말해. 이러면 2번과 3번은 본다, 안 본다? 안 봐. 제외시켜도 답 내는데 문제 없어. 이게 뭔 소리인지 보여줄게. 왜 안 봐도 되는지도 보여줄게. 잘 봐. 얘들아, 얘 함수값 누구 말고는 없어? 5일 때 함수값이 양수야, 암수야? 불행히도 양수지? 그럼 2번, 3번 다 해야 돼. 근데 얘는 봐봐. 0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 세 개 다 따지되 음수인 게 있으면 나머지 보지 마. 왜 보지 마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함수값이 음수라는 건 얘가 축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 안 떨어진다는 거야? 무조건 떨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축방이 얘인데 얘가 1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거 몰라요. 그렇잖아. 1이 어딘지 모르니까 정확히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머릿속에 넣어둘 건 딱 이거야. 근에 뭐라고 돼 있어? 분리라는 게 애매해. 그러니까 근이 분리된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근에 무슨 판정? 위치를 설정하는 내용이 나오면 세 가지를 따진다. 다시 할게. 첫 번째, 경계에서의 무슨 값? 다 따지는 거야. 나와 있는 경계는 둘째, 판별식. 셋째, 축방이야. 단,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하나라도 음수면 2번, 3번 할 필요가 이렇게 기억해. 이해가지? 그래서 너무 중요해. 한판 축이야.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참에서 제일 중요해. 한판 축을 따진다는 게 이해가지 지금? 잘 봐. 대표 문제 합시다. 대표 문제. 1002번입니다. 1002번. 봐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뭐하다? 두 근이 1보다 작지?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야. 살짝 그려. 살짝 뭐하라고? 그리는 게 좋아. 축을 그린 이유는 끝에가 0이기 때문이야. 쟤 몇 차 함수니? 최고창이 양수야, 암수야? 최고창이 양수.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2차 함수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럼 얘네가 근인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뭐하다? 두 근이 1보다 작지? 그럼 1이 어디 있다는 소리야? 그치, 여기 1이 있다는 소리야. 그림을 살짝 그리는 게 좋아. 그럼 느껴서 두 근의 위치를 판정해주고 있구나. 우리 세 가지를 따진다고. 이해가지? 1번. 하나씩 갑시다. 1번 뭘 따진다? 함수값. 한판 축이야. 함수값. 그럼 누구밖에 없어? 1. 저 아이를 fx라고 둔 거야. 이해가지? 1 대입해 볼게요. 얘가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당연히 크다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풀자. 그냥 순수하게 넣어, 1을. 그럼 얼마니? 1 마이너스 몇 K? 2K. 플러스 얼마? 2. 마이너스 K. 0보다 크다.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이지. 넘어가면 3K가 3보다 뭐하다? 작지. 3K가 3보다 작지? 그럼 K는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가겠지? 근데 봐봐. 불행히도
함수값이 0보다 뭐해? 커.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게 없어. 그럼 2번, 3번 해야 돼. 한 판 축이야. 판별식 쓰자. 뭘 쓴다고요? 당연해. 물어보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아니야. 두 근인데 서로 단위란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쓸 거야. 짝수인가 확인? 짝수네. 됐죠 지금? 바로 4분의 D 쓰자. 절반의 제곱이면 얼마니? K제곱. 마이너스 AC면 이렇게 들어가지 지금?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K 마이너스 얼마? 2. K 4가 할게. 얘가 지금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고 플러스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되겠지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큰 작작 하니까 K는 누구보다 1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 이게 두 번째 아예 해야 괜찮지? 세 번째 공간이 좀 좁지만 세 번째 뭘 따진다? 축 한판 축이야. 축방의 위치는 여기 존재하고 있지. 물어볼까? 얘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얼마분의? 2A분의 B가 마이너스 2K지. 그럼 뭐가 된다? K야. 그럼 그 K와 누굴 비교한다? 1을 비교한다. 1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야. 얘들아 하나만 만족해도 돼? 다 만족해야 돼? 다 만족해야 돼. 그럼 수직선 그려서 겹치는 거 찾을 수 있다 하면서 끝난다고. 괜찮지 지금? 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다 동일해요. 해볼만 해. 어렵지 않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딱 쉴게요. 봐봐. 유형 22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재밌어. 이거 따로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 마도통에 미리 나왔던 거라서. 4차 식에 근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쫄지 말고 거기 있는 세 문제 다 봐봐. X 관점에서 보면 1006번 보여? 이거 X 관점에서 보면 그냥 4차 방정식이 아니야. 무슨 식이니? 보기차식이야. 1007번 봐봐. 얘도 뭐야? 보기차식이야. 1008번 봐봐. 얘도 뭐야? 오케이. 보기차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디테일하게 써줘.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아니라 4차는 4차인데 뭐다? 보기차식이야. 그치? 자, 물어보자. 근본적인 풀이. 일단 우리 보기차식의 풀이의 근본은 x제곱을 t로 뭐한다? 치환한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분해가 아니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때 채민이 저번에 질문했던 거야. 내가 t 값을 구할 거야. 누구 값을 구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아이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을까? 음수일 수도 있겠지. t는 하고 정리했더니 얘가 근데 이따 t가 누구야? 얘가 양수라면 x는 무슨 수여야 돼? 실수. 음수라면 그 생각하라는 소리야. 그치? 그리고 거기 나온 두 양수 그러니까 두 실수는 부호가 뭐 할 거다? 다르겠지. 두 허수도 부호가 뭐 할 거다? 다르겠지. 부호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해가지 지금?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가 양수라면 x는 실수야. 풀마 땡 이렇게 있겠지. 이거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x는 무슨 수야? 허수지.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x는 풀마 i. 그래서 풀마 땡 이렇게 있을 거야. 얘가 허수일 거라고. 이거 이해가 지금? 이런 원칙은 기억해줘. 4차식 보기차식이야. 그럴 때 해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해가지? 봐봐. 대표 문제 갑시다. 4차 방정식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건 보기차식이네 라고 인지해야 돼. 그럼 우리 x제곱을 t로 뭐 하자? 치환합시다. 오케이. 저기까지는 봐도 알아. 난 이제부터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이렇게. 그럼 저 식은 t의 제곱 플러스 mt 빼기 m 플러스 3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돼. 그리고 이런 것도 느껴줘야 돼. x제곱이 t지. 우리 만날 했던 거 있어. 치환을 하잖아? 그럼 범위에 대한 생각은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다른 내 뭘 갖는다? 얘들아 x가 실근인 이상 실근을 제곱한 t는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봐봐. t가 0이라는 건 x제곱이 그냥 얼마란 소리야? 0. 그럼 x는 풀마 0이면 그냥 0이지. 그럼 서로 다를 수가 없어. 그냥 0보다 뭐 해야 돼? 이런 디테일. 이해가지? 거기 보면 x가 서로 다른 네 뭐기 때문에 실근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잘 봐.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근이 누구야? 알파벳 근 t. 여기서 근은 t잖아, 그치? 근데 그 t 값이 0보다 뭐하다? 그럼 느껴져? 근이 t인데 t 값이 0보다 크다. 그렇지, 부호 따지는 거라 하는 거야. 그렇잖아, t가 근인데 근이 0보다 크다며. 그럼 두 근이 뭐라는 소리야? 양수여야 되는데 그 두 근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지. 왜?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네 개가. 여기서 그러니까 서, 로, 다, 는, 두 무슨 근을 갖는다? 양근. 그치? 실근을 뺄게. 실수는 양근을 갖는 거야. 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 그러면 오늘 배운 거야. 몇 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 판정 문제라고. 자, 우리 몇 가지 따지기로 했니? 세 가지 따진다는 건 기억은 해. 그게 뭔지 알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갈 거야. 첫 번째 뭘 따진다 그랬어? 판별식.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해야겠어? 커야 돼. 이해가지? 두 번째 뭘 따진다 그랬어? 합.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양수니까. 마지막 뭘 따진다 그랬어? 곱.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양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이해하죠. 그럼 어떻게 다 외워? 일일이 이해하지 지금? 바로 가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지? 얘가 0보다 뭐하다? 크답니다. 그러면 m제곱 마이 플러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뭐하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6각 안 할게. 뒤에 해줘. 합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 얘도 0보다 뭐하다? 크다. 안 할게. 곱 어떻게 돼? 마이너스 m 플러스 3. 0보다 뭐하다? 크다. 하면 n값범위 나와 안 나와? 이런 거야. 이게 기본이야, 그치? 거기서 확장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경우의 수 나갔지. 5분 휴식. 축방은 자, 이제부터 경우의 수 스타트고요. 합의 법칙이 있는데 그 위에다 이론 설명을 좀만 할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겁니다. 이 단원 자체가 뭐야? 경우의 수.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나오죠, 경우의 수. 쉽게 말해서 경우의 수는 가능성의 수입니다. 뭐의 수라고? 가능성의 수. 어떠한 사건이 딱 발생했어. 그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수.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앞이 나오나 혹은 뒤가 나오나. 가능성이 두 개밖에 없어. 이해가죠?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이해가죠 지금? 그래서 가능성의 수를 우리 뭐라 불러? 경우의 수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제발 화려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경우의 수는 잘 세면 돼 그냥. 그래서 빠짐없이. 뭐 하는 거 없이? 빠짐없이. 또 하나 뭐 되는 거 없이? 중복 없이. 뭐 하는 거 없이? 중복 없이 그냥 잘 세는 거야.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만약에 규칙을 갖고 잘 세면 됩니다. 이해가?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잘 세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첫 번째 기억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걸 할 거야. 무슨 배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6가지. 뭐야? 1, 2. 이걸 1, 2, 3, 4, 5, 6 이렇게 얘기해야지. 3, 6, 1, 4 이렇게 얘기하면 빠질 수 있고 중복될 수 있단 말이야. 순서대로 쓴다는 거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뭐냐면 수용도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요? 이 수용도가 뭔지 어떻게 쓰는지는 뒤에 가서 보여줄 거야, 따로. 그래서 이거는 가지치기라고도 합니다. 뭐치기? 가지치기. 이게 뭔지는 뒤에 가면서 보여줄 거야. 다시 말해, 경우의 수는 가능성의 수고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그냥 잘 뭐한다? 셀 뿐이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기 위해서 가능하면 사전식 순서대로 쓴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고. 수용도는 뒤에 가서 보여줄 겁니다. 이해가? 이제부터 하나 더. 이게 두 사건이 있어. 몇 개의 사건이 있다? 두 사건 A와 B가 있어.
그럼 내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m가지가 나온다고 할게. 이해가지?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n가지가 나온다고 할게. 이해가? 그럼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기억해. 합할 때도 있고 곱할 때도 있어. 뭐 할 때도 있다고요? 합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어. 이거를 구별하는 게 경우의 수의 첫 번째 스텝이야. 제일 중요하다. 이 둘을 뭐 할 때가 있고요? 합. 이 둘을 뭐 할 때가 있다? 곱.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는 느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뭐 한다는 느낌? 곱한다는 느낌. 그럼 어떨 때 합하고 어떨 때 곱하는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첫 번째 고민 사항이야, 경우의 수에. 그럼 어떨 때 합하냐면 기억해. 이렇게 할게. 곱 먼저 할게. 어떨 때 곱하냐면 두 사건이 되게 표현이 다양하거든. 이거는 책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난 이렇게 합니다. 동시에 발생할 수 있거나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 두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두 사건이 동시에나 연달아 발생할 수 있으면 그때 무조건 곱한다.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 그치? 6가지 주사위. 동전이면 그럼 6개랑 2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이런 거야. 1일 때 앞, 2일 때 앞, 3일 때 앞, 4일 때 앞, 5일 때 앞, 6일 때 앞, 1일 때 뒤, 2일 때 뒤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럼 어떨 때 합하냐면 기억해. 한 사건이 발생해.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건은 발생할 수 없어. 다른 사건은 뭐 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없을 때는 두 개의 사건을 더합니다. 내가 예시를 들게. 잘 봐. 잘 봐, 얘들아. 내가 제주도를 간다. 어딜 간다고? 교통편을 알아봤어. 비행기 편이 3편이 있어. 배가 2편이 있어. 그럼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배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럼 내가 제주도를 가는 경우의 수는 3과 1을 더할까 곱할까? 더하겠지. 왜? 배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는 못 가. 이해가?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할게. 내가 제주도 갔다가 일본을 갈 거야. 제주도 가는 비행기 편이 3편. 일본 가는, 제주도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 편이 4편이야. 3과 4지. 곱할까 더할까? 곱하지. 연달하니까. 내가 제주도를 간다고 일본을 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지? 이게 기본이라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유치하지만 이거야. 잘 세라. 이해가죠?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문제 1075번. 조금씩 의미 있는 문제들은 내가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할 거고 이 얘기는 꼭 할게. 몇몇 문제는 내가 추가적인 내용 설명이 들어갈 거야. 그런 건 그대로 좀 기억해줘. 1075번 갑니다.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잘라줄까요? 물어보자. 경우의 수 전체는 몇 가지일까? 다시.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경우의 수 6가지. 또 하나 던지면 6가지. 동시에 던지니까 36가지인 거야. 36가지는 1, 1, 1, 2 막 가서 6까지 36가지인 거야. 그 안에서 찾는 거야. 이제 갑니다.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몇의 배수? 밑줄. 합이 5의 배수. 잘 봐. 그럼 나는 상황을 크게 쪼갤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상황을 크게 쪼개는 거야. 캣을 분류하는 거야. 합이 몇의 배수라고? 그럼 합이 얼마일 수 있고? 5. 합이 얼마일 수도 있고? 10. 합이. 근데 생각해봐. 두 수의 합이지. 맥시멈 얼마니? 12. 버려. 크게 몇 가지다? 2가지인 거야. 이거 이해가? 이제 또 빠짐없이 세. 합이 얼마인 경우? 5. 봐봐. 1과 4. 2와 3. 3과 2. 이래 물어보자. 2, 3과 3, 2는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주사위가 2개란 말이야. 내 거 2, 종훈이 거 3. 종훈이 거 3, 내 거 2는 다른 거야. 마지막에 뭐까지? 4, 1.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합이 10이 되는 것도 쓰자. 뭐 있겠니? 4, 6. 그치? 사전식으로 4부터 할게. 그 다음 뭐 있어? 5. 또 뭐 있어? 얘는 몇 가지? 3가지. 최종. 요 4랑 3은 더할까? 곱할까? 더해야겠지. 합이 5가 나오면 합이 10은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종 얼마다? 7가지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괜찮아요?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만 할게요. 제일 밑에 178번 별표 하나.
잘 봐, 100원 아니지만. 경우의 수를 풀 때 많이 나오는 두 가지 법칙에 대한, 두 가지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첫째, 여사건이라는 게 나와. 무슨 사건? 여사건 법칙. 여사건이란 말 들어봤어요? 집합할 때 나오는데. 자, 전체, 못 배운 사람 괜찮아? 전체 집합이 있어. 선행한 사람 기억해.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A 집합의 밖에 뭐가 있는 거야? A에 여집합이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좀 슬프지만. 자, 전교 2등급 안에 의 반대는 뭐야? 2등급 밖에 이런 거야. 근데 봐봐. 우리 학교가 전교생이 100명이야. 2등급 안에가 20명이야. 그럼 2등급 밖에는 80명이야. 그럼 80명을 다 세느니 전체에서 20명을 빼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여사건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 경우의 수가 복잡하고 많아. 그때 전체에서 뭐에서?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겁니다. 이게 여사건이야.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그 다음에 둘째 하나 더.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무슨 법칙? 이거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한다 얘들아. 물어본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뭘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면 2의 배수일 수도 있고 누구의 배수일 수도 있어. 그럼 2의 배수 뭐야? 2, 4, 6 세 가지지. 3의 배수? 두 가지지. 그럼 5가지야? 아니지. 누가 두 번 세죠? 그렇지.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사건 더하기 또 하나의 사건 빼기. 뭐 하는 걸 빼는 거야? 겹치는 걸. 겹치는 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집합 배운 사람만 기억해. 무슨 집합이니? 교집합이라고 불러. 몰라도 내가 집합 안 배웠어요. 그럼 몰라도 돼. 얘를 뭐라 부른다고? 겹치는 걸 말하는 거야. 교점 이 교야.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쓰면 합집합이야. 그치? 집합 안 배웠으면 몰라도 돼요. 괜찮아. 그냥 겹치는 걸 뭐 한다는 것 뺀다. 왜? 얘는 여기에서 몇 번 카운팅이 된 거야? 2번 카운팅이 된 건 빼준다는 거 기억해. 잘 봐 이제. 잘 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밑줄 치자.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그지같이? 초무식한 풀이. 1부터 100까지 써. 안 되는 거 지워. 이렇게 해도 돼. 생각해봐.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이다. 인간의 뇌 자체가 부정을 되게 싫어하거든. 그럼 저의 반대말은 뭐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전체에서 뭐에서? 전체가 몇 개 있겠어? 100개에서 빼는 거지. 2 또는 5로 나누어 뭐 한다? 떨어진다. 그렇잖아. 이게 반대잖아. 그치? 6번 쓴 거야? 내가 물어본다. 2로 나누어 똑 떨어지는 숫자 뭐 있어? 2의 배수지. 5로 나누어 똑 떨어지는 거.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야? 더 쉽게 몇의 배수거나? 5월 몇의 배수야? 5의 배수야. 여기 5월 보여? 5월 무슨 정리다? 덧셈 정리인 거야. 또는 뭐뭐와 거나 5월 다 덧셈 정리라고. 그럼 얘 카운팅 잘하고 얘 카운팅 잘한 다음에 뭐 하는 걸 뺀다고? 겹치는 거. 바로 할 수 있어. 2의 배수 몇 개 있어? 50개 있지. 5의 배수 몇 개 있어? 20개 있지. 빼자. 뭘 뺀다? 겹치는 거. 몇 개 있어? 10개 있지. 70에서 10 빼면 얼마니? 근데 100에서 60 빼는 거지. 최종 정답은. 몇 개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 얘들아, 합의 법칙 5월 또는 뭐뭐와 거나 그럼 다 합의 법칙이야. 다시 5월 또는 무엇무엇하 거나 2의 배수 거나 5의 배수 이거 다 또는이야.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갑시다. 오른쪽에 제목이 방정식과 부등식이 뭐야? 자, 방법 없어. 빠짐없이 중복 없이 잘 세, 단 재미난 거. 대표 문제 봐봐. 문자가 몇 개야? 식은? 이걸 풀래. 그냥 노가다는 방법밖에 없는데 팁! x의 개수 얼마? y 개수, z의 개수. 하나를 고정해서 나머지를 생각하는 게 좋아. 그때 누굴 고정해요? 라고 하면 개수가 큰 걸 고정한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개수가 큰 문자를 고정한다는 말은 별거 아니야. 하나로 딱 숫자를 넣고 풀라는 소리야.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뭘 생각한다고? 나머지 경우의 생각. 이럴 때만 딱 쓰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지금? 오케이. 잘 봐. 다시 말해. 단박에 멋지게 빡 푸는 거 필요 없어.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종목을 잘 세는 거야.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도 밑줄 치자. 자, 세보자. 누굴 고정할까 먼저? Z. Z도 뭐니까? 자연수. 그럼 Z한테 얼마부터 넣을까? 1, Z1로 고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Z가 1이 되면 저 I는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2Y지. 개수가 큰 거 붙었어. 2Y 플러스 얼마가? X가 넘어가면 얼마? 17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제 Y, X를 찾는 거야. 그치? 또 Y를 고정하고 X를 생각해. Y가 1이면? X는 15. 15. Y가 2면? 1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Y가 1, 2, 3. 아, Y가 중요하구나. 맥시멈 어디까지 갈까? 8이면 1. 몇 개 생겨? 8개. 그렇지. 우리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쓰는 거라고. 언제 써? 이해가지 지금? 둘째, Z를 얼마로 고정해? 2로 고정해. Z를 2로 고정해. 그러면 2Y 플러스 얼마가? X가 Z가 2면 이제 얼마니? 14지. 자, Y를 먼저 쓰는 게 좋다고 계속 큰 걸. 누구부터? 어디까지? 7? 6이야. 7 되면 0돼. 0은 자연수가 아니거든. 6까지 몇 개다? 6개야. 이거 이해가요? 겹치는 거 어디 있어?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왜? Z가 뭐 하니까? 다르니까. 저 세 개를 보는 거야. 오케이. 간다. 이번에 Z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2Y 플러스 X가 Z가 3이야. 그럼 얼마니? 1이야. Y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5까지. 몇 개? 5개. 안 할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지 얘들아?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만 더 갑시다. 1082번. 자, 어렵진 않아요. 평범해. 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뭐라 그러자? A, B. 잘라줘. 당연한 것. A와 B는 뭘 던졌을 때 나온다? 그러면 A, B 값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그 외의 건 안 되는 거야. 아, A, B는 무조건 1부터 6까지 말고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요, 지금? 이제 갑니다.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뭐 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참수 최고창 양수야. X축과 만나지 않아. 즉,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랑 안 만나야 돼.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랑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안 만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다는 소리 아니야? 뭐 떠올려요? 한 배씩 떠올려야지. 당연하지? 바로 갑니다. 내 말 맞나 봐봐. 나 이렇게 틀린 애 진짜 많이 봤어. 위에 있지? D가 0보다 크니? 이러면 망하는 거야. 판별식 교점의 개수만을 체크한다. 안 만나니까 작은 거라고. 됐죠 지금? 판별식 쓰자. 그러면 판별식 B는 B제곱이라는 게 A 플러스 B에 뭐가 되고?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B 플러스 얼마가 된다? 1.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이거 이해가? 난 이걸 만족하는 AB에 뭘 구하는 거다? 순서쌍을 구하는데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어떻게 되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4AB 마이너스 4가 0보다 뭐하다? 이런 센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4AB지. 얘네들이 만나면 마이너스 2AB니까 얘는 뭘로 변해? A 마이너스 B의 제곱. 자세히 넘겨서 이렇게 바꿀게. 그럼 난 이걸 만족하는 A, B의 수서쌍을 찾으면 그만인 거야. 또 말해. 문자가 몇 개니까? 2개. 하나를 고정할 거야. 하나를 고정할 거야. 처음에 누굴 고정할까? A. A가 1이야. A가 얼마라고? 자, B가 1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되지? 되지? 자, 그럼 돼. 2면? 돼. 3이면? 안 돼. 4면? 아, 1과 2만 있어. 그러니까 A가 1일 때 몇 개 생겨? 2개.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지? 자, A가 2로 고정하자. A를 얼마로 고정하자? 2. 그럼 B는 1 돼야 안 돼? 돼. 2 돼야 안 돼? 3 돼야 안 돼? 4는? 몇 개다? 3개. 안 할게? 6까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세. 그냥 하나를 고정하고 센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봅시다.
마지막 오늘 유형 3번까지만 하면 됩니다. 유형 3번 봐봐. 다른 거 없고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1083번. 되게 쉽다. 그리고 마더텅에 딱 두 문제만 볼게요. 봐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뭘 구하라? 짝수. 잘 봐 이제부터. 내가 구할 건 몇 자리 자연수니? 두 자리. 이렇게 그냥 시각합시다. 두 자리야. 10의 자리, 1의 자리. 근데 10의 자리 숫자가 여기가 뭐의 약수라고? 얘는 8의 약수여야 돼. 그치? 8의 약수 뭐 있는데? 1, 2, 4, 8이 있어. 근데 얘가 무슨 수의 마지막에? 얘들아, 이 숫자가 짝수임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 맨 마지막을 봐야지. 얘가 뭐가 있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짝수가 되려면 얘를 봐야 돼. 얘가 짝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 0, 2, 4, 6, 8이야. 이거 이해가?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 4랑 5의 경우의 수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당연히 곱하지. 연달아 빠방 놓으니까. 최종적 얼마다? 4 곱하기 5니까 몇 가지? 20가지 하면서 끝나는 거야. 괜찮지 지금? 오케이. 이따 마더텅 갑시다. 딱 한 문제만 할게. 마더텅. 그리고 마더텅은 좀 어려워. 고민하는 문제가 되게 많을 거야. 오케이. 꼭지는 풀고 난 다음에 마더텅 할 것. 자, 마더텅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한 문제만 딱 다룰게요. 자, 뒤쪽으로 넘겨봅니다. 경우의 수 나올 거고요. 유형 2번을 볼 거고요. 거기서 35번의 별표. 페이지로는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좀 화려해 보이지? 화려해 보이죠? 되게 옛날 문제. 옛날 문제가 어렵다. 잘 봐. 이해하자. 문제를 이해하는 게 절반이다. 경우의 수. 천천히 풀어. 그림 1과 같이 4개의 방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방에서 출발해서 모든 방을 한 번만 방문하는 방법의 수를 출발하는 방의 경우의 수가 4가지이고 각 경우에 모든 방을 방문하는 수가 2가지이므로 4 곱하기 2 몇 가지다? 8가지다. 저 말 이해 가니? 뭔 소리냐면 잘 봐. 난 4방을 다 들리는 동선을 만들어내는 거야.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 출발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4곳. 그 중에서 여기서 만약에 출발한다면 이렇게 반시계로 돌 수도 있고 시계로 돌 수도 있어. 그게 2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총 몇 가지다? 8가지. 그럼 난 생각하는 거야. 출발 위치가 중요하고 출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도냐가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해 출발 위치와 어떻게 진행되냐가 중요한 거야. 이때 포인트. 그림 보여 2번? 여기에서 모든 방을 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출발 위치가 몇 가지겠어? 근데 좀 다르겠지? 어떤 게 다를 것 같아? 요 가운데 있는. 그치.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느냐, 혹은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느냐, 경우의 수가 뭐 할 거다? 다를 거야. 그럼 나는 먼저 동그라미에서 출발하는 거 합시다. 뭐에서 출발한다고? 그럼 출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4가지야, 그치? 아, 이거 찾았어.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야.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 예시를 들게. 여기서 간다. 여기 출발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야. 내 모든 방을 다 뭐 하면 돼? 지나면 되지. 잘 봐. 첫째. 하나. 괜찮지? 둘째. 제 차원에서 반대로 가자. 둘. 괜찮지? 셋째.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몇? 셋. 더 있어? 없어요. 이게 다야. 방법이 몇 가지인 거야? 3가지.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아, 그럼 저 동그라미에서 갈 수 있는 게 12가지야. 그치? 자, 이제 됐어.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야. 내가 아까 세모라고 한대. 여기서 출발해볼까? 여기서 출발할 거야. 됐어, 지금? 그럼 출발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2곳.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방법의 수를 찾는 거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왼쪽으로. 그래.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몇 가지? 생각보다 쉽지? 4가지인 거야. 끝! 전체 몇 가지 그러면? 16가지. 이렇게 푸는 거. 이해가요? 복잡한 문제는 문제에서 꼭 힌트를 줘. 그걸 보면서 풀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할 겁니다. 괜찮지? 숙제 체크합시다. 먼저 마더텅부터.
많지 않다. 유형 2번과 3번 할 겁니다. 유형 1번 아직 안 할 거야. 아직 안 했어. 214쪽 페이지에 유형 2번과 3번. 잘 봐요. 유형 2번과 3번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그 다음에 쌩 간다. 쌩은 두 파트입니다. 우리 아까 그 2차 부등식 마지막 했던 거 있죠? 거기랑 경우의 수라서 페이지를 얘기할게요. 먼저 143페이지에 유형 20번부터 22번. 143페이지에 유형 20번부터 22번. 이해가지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에 유형 1번부터 3번. 페이지 154페이지에 유형 1번부터 3번이 됩니다. 이해가지? 자, 다음 시간 무슨 요일이야? 일주일 딱 끝난다. 지금 특히나 2차 부등식이 완전히 끝났어. 숙제 무조건 해와야 돼. 오케이. 요겁니다. 보충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조기쌤이 없어서 말했지만 넘어가서 문제 풀고 내가 중간에 답을 줄 거야. 다 푼 사람들.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 테니까. 오케이.